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윤석열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후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윤석열 사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 이재명 사주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두 사주를 조금 잠깐 비교해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한 부분 혹은 나쁘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명리적 관점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사주 이렇습니다. 편인격이고요. 무식상이고요. 무재성이에요. 을목일간의 을유일주네요. 마찬가지로 자월출생이죠. 그리고 이재명과 동일한 일주 유명인은요. 효연, 오현수, 김사무엘, 손흥민, 로이킴, 마동석, 비욘세, 김민규, 슬리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물 및 형상은 푸른 닭입니다. 성격과 직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을류는요, 집중력이 뛰어난 구조입니다. 인내심은 상당히 강해요. 다시 말해서 머리 쓰는 쪽에는 비상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체 능력은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해요. 물론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관상을 봤을 때도 이재명이 조금 왜소해 보이긴 하죠. 반대로 윤석열은 좀 거칠어 보이죠. 외관상으로 봐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소하며 절약적인 면은 강하지만 반대로 그와 동일하게 정서적인 불안과 언행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 원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 디자인, 세공, 스포츠, 농업 이런 쪽에 유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요. 보면은 제가 제왕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묘, 자, 유 전부 도화죠. 이 사주가 오가 들어오면은 제왕사주가 되면서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분야에서 끝을 맺을 수 있는 사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연월 일가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심플하면서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에 여러 명이 이렇게 추측하는 걸 제가 일단은 한번 보기는 봤는데 대부분 오시에 대한 메커니즘은 일절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없구나. 일단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국 보자면은 진편인격입니다. 임기응변에 탁월한 성정이고 변화무쌍한 재능을 지녔으나 유시무종하고 다집다산한 편이다. 독창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 알맞다. 즉 발명가나 과학자, 기술자, 종교인, 배우, 연예인 등 대중에게 인기를 담보하는 직업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조금은 특이한 재능으로, 특히 머리 쓰는 쪽이겠죠. 육체성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기나 인지도를 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배사주 설명하면서 편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편인격은 그러하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그리고 이 사주의 용신은요. 일단은 신, 약 일주의 신강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부로 봤을 때는 화랑 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후로 봤을 때는요, 당연히 음기가 강한 부분 또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더욱 간절해지는 사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요, 격국조차 화를 필요로 하니 화가 용신이 되는 사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사주랑 동일하죠. 물론 구조는 다르지만 자월 출생인 것조차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두 분이 둘 다 화가 필요한 부분 역시도 일맥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의 일간이나 이 격은 정반대예요. 정확하게 정반대죠.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목이니 서로 상반되죠. 격조차도 하나는 진상관이고 하나는 진편인이니 인극식이잖아요. 둘 다 서로 상반되죠. 이렇게 정반대의 두 사람이 라이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비학으로 봤을 때도 두 분은 정반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수 7이에요. 퇴식입니다. 의욕, 욕구, 건강이 상실된다. 7이라는 숫자는 서양에서 봤을 때는 럭키 세븐이지만 동양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양화도 많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6.25 이후에 이 7이라는 숫자를 긍정으로 보지만 명리학적 관점에서는 절대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갈등, 스트레스, 짜증, 불안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리학적인 관점에 봤을 땐 도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식이라는 말 자체도 인극식이죠. 근데 인극식이 부정적인 부분이죠. 생이 됐을 때는 피곤하다. 극이 됐을 때는 아프다. 어떻게 보면 생사를 위험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생 기본수 7인 사람은 반드시 작은 지병이라도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건강상 특히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이런 멀리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죠. 하지만 가족이라든지 본인의 이런 직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 아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비학으로 봤을 때 운입니다. 올해 개묘년, 내년 갑진년까지 고통이 동반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안 좋냐? 주위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문서운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묘년부터 갑진년까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안 좋은 부분은 다르지만 개묘년부터 갑진년까지 고통이 동반되는 부분은 윤석열 사주랑 이재명 사주랑 둘 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끝으로 두 사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요약해 드릴게요. 특히나 대한민국 운에 대해서도 보면서 이거는 이 두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지운에 대한 설명 이 부분과 참작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약하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진금수상관격 무재성, 무관성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진편인격이죠. 무식상의 무재성이에요. 이 무재간의 무식성, 무재성이라면은 이 두 사람 다 사주의 오행이 세 개밖에 없다. 물론 시간이 배제되어 있기는 하나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원국에 있어도 약한 부분이 되면서 조금은 불리한 작용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두 분 다 그리 높은 위치에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당선이 된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결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궁합이 좋으면은 결혼을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라고 보는 거고 궁합이 좋아도 서로 선택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궁합을 안 보고. 그랬을 때 그 결말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랬을 때 누가 당선이 되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볼게요. 대한민국의 운이 저렇게 급경사로 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 두 사람 표가 합쳐서 90%였죠. 그랬을 때 두 사람 다 그리 좋은 운의 형국이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운이 내려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네, 물론 정치적인 뭐 색이라든지 색 안경에 의해서 누가 되면은 좋았다, 누가 되면 나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서 누가 당선이 되어야 좋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운이라는 게 전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명리학으로 뜨는 직전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확인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구대운이 급격히 하락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하락하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구대운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지운이 20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도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났었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상황이 반복되는 부분 역시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누가 당선되냐에 베팅을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둘 중에 하나라도 당선이 됐을 경우 이 상황이 악화되겠다라는 부분에서 포커스가 있었고요. 오히려 나머지 분들 사주도 그리 뭐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당선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었죠. 그리고 내려가는 부분에 어떻게 해서 현명하게 나아가자.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아마 제 영상 시청자분들의 대부분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하지 이 사람들 사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에 극단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 배제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 역시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사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두 사주를 비교하면서 지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